자, 이번엔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돈선 체크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미국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엔 좀 기분 좋은 소식. 왜 기분 나쁜 소식일 것 같습니까? 제 주식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서 아니, 왜 미국 얘기만 하면 이렇게 치를 떠세요? 불안불안합니다. 자, 이번에는 좋은 소식입니다. 혹시 최근 트럼프의 그 말 들어보셨습니까? 매일매일 아주 많은 말씀을 하시고 계셔서 너무 많은 말을 하긴 하죠. 무슨 네. 말을 또 했습니까? We are going to be rebuilding our shipbuilding. 리빌링, 시빌링, 예. 약간 이상한 말처럼 들렸나요? 리빌링, 시빌링. 발음이 좀 훌륭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전 느낌만 내봤습니다. So we're going to be rebuilding our shipbuilding business. 대략적으로 제가 네. 해석을 해드리면 네. 우리 미국은 앞으로 조선업을 재건할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우리 미국은 조선업을 다시 재건축할 거예요. 진해시켜. 조선업 다시 진해시켜. 내가 잘해볼게. 그러니까 조선업을 재건하겠다. 이게 정확히는 또 어떤 맥락일까요? 예, 한때 미국이 세계에서 배를 제일 많이, 제일 빠르게 만드는 나라였는데요. 네. 지금은요, 배를 만들지 못합니다. 미국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상업적인 선박도 많이 필요하고 군사 목적의 군함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조선업을 재건할 거야 이런 선언을 하게 된 거고요. 이런 말도 트럼프 대통령이 덧붙였어요. 우리에게는 배를 잘 만드는 국가들이 있다. 친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러한 국가들과 이제 앞으로 거래를 하게 될 것이며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해당 국가들에게 최신식 선박을 주문할 수 있다. We have countries that do very well at building ships, and we'll be dealing with those countries, and we may be ordering top of the line ships from those countries. 이것을 우린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난가? 우린가? 혹시 나야? 우리에게 주문이 이제 쏟아지는 건가? 네. 네. 중국은 미국의 친구가 아니죠. 그렇죠, 지금. 그러면 미국의 친구 중에서 그 우리가 일본하고 아닐까요? 한국분인데 우리가 훨씬 더 잘 만들지 그렇죠. 않나요? 사실상 일본과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조선업의 규모나 기술이 우리가 좀 확실하게 앞서고 있다는 평가거든요. 그래서 설사 일본으로 조금 수주량이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 부풀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뉴스에서 봤는데 최근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뭐 그때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나요? 네, 지난 8일 한덕수 총리와 트럼프가 첫 통화를 하긴 했는데요. 네. 이때도 조선업이 첫 번째 단어로 등장을 했습니다. 등장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미 간의 협력이 가장 기묘한 분야로 조선업이 언급이 됐고. 우와. 네. 이렇게 정상 간 통화에서도 언급이 될 정도면 뭐 거의 정상 수준에 올라와 있나 봐요. 그렇죠. 아주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함정. 미국이 필요한 게 함정이잖아, 함정. 군사 목적의 함정 이런 것들. 함정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뭐 몇백억, 몇 천억은 들 것 같아요. 네. 일단 몇 천억 기본 사이즈고 수조 원까지도 듭니다. 와. 그러니까 기간도 엄청나게 걸리고 이거 선박을 수주하고 돈을 받는 구조를 보면 아파트 분양하고 똑같아요. 계약금 받고 몇 년에 걸쳐서 건조하다 보니까 중간에 중도금 받고 나중에 잔금 받고.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MRO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MRO요? MRO 우리말로 하면 유보정. 유지, 보수, 정비. 예, 영어 앞글자 따면 MRO인데 우리말로 유보정. 삼선이고 선박이고 한 번 만드는데 한 7, 8년 정도 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온 거는 또 1, 2년 쓰고 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 최소한 한 2, 30년 정도는 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랑 비슷하죠. 그렇죠. 예, 그때까지 그럼 잘 쓰려면 반드시 유보정. 이거는 계속적으로 필요한 수요예요. 우리가 자동차 정비 매년 받듯이. 네. 자동차에 비하면 AS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나라 업체가 이 입찰 자격을 몇몇 업체가 취득을 했고 네. 실제로 2024년 작년 7월에 여기에 입찰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저희가 1급 정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맞아요. 네. 예. 배 만드는 건 오래 걸리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일 수 있는데 이런 MRO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기가 빠를 수 있으니까 이쪽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이 시장도
2029년까지 무려 85조 이상의 시장으로 커질 것 같아요. 규모가 그냥 그렇습니다. 남다르네요. 근데 이것도 지금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함을 수리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적국에게 맡길 수 있나요? 안 되죠. 그건 절대 안 되죠. 가장 강력하게 걱정해야 되는 게 뭐냐? 군사 안보예요. 네. 그래서 아무에게나 기술이 있다고 그래서 아무에게나 정비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효자 노릇을 할 시장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선박 공식 AS 센터가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돈선체크 김도훈 기자가 MRO 산업의 핵심 지역 중 하나, 바로 거제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사람이 보이고 돈이 흐르는 핫플레이스와 핫 아이템을 찾아가는 돈선 체크. 제가 이번 주 나온 곳은 경남 거제 조선소입니다. 최근 K조선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불악의 터널을 뚫고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요. 미 해군 군함 정비 유지 보수 사업의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제 조선소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1970년대 거제의 조선소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거제에서는 동네 개도 5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어요. 유명한 얘기죠. 그럼 강아지 탈을 쓰고 빨리 가야 되겠네요. 그만큼 조선업이 호황이었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국의 저가 공세로 K조선은 깊은 침체에 빠졌고 거제 역시 긴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제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활의 조짐, 그 첫 번째 단서는 지역 상권의 변화인데요. 저와 함께 거제의 골목골목을 함께 둘러보시죠. 수제 꼬치구이, 갈비집이 많네요. 마라탕집도 있고 돼지고기집. 벌써부터 이렇게 저녁 때가 되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먹고 시작해야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렇죠. 현재 시각 오후 6시 반인데요. 이제 퇴근을 마친 조선소 직원들이 이렇게 3사 모여 저녁 회식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거제의 인구는 약 24만 명인데요. 그중 상당수가 조선소에서 일하거나 그 가족들입니다. 도시 전체가 배를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래서일까요? 길거리에서도 조선소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을 쉽게 마주칠 수 있습니다. 회식하는 분들이 계시네. 조선소 노동자분들로 안에 거의 꽉 차 보이는데요. 한번 안에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저희 어쩌다 보니 저도 회식을 하게 됐는데요. 그냥 불쑥 회식하시는 데 너무 죄송합니다. 한가운데를 또 차지하셨어요. 대단스럽습니다. 네. 누가 기자인지 누가 기술자인지 모르겠어요. 김동훈 기자님 이직하신 거 아니죠? 네. 배를 채웠으니 막간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MRO 사업 따는 이후로는 변화가 있다면? MRO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그 일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우리 회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도 생기고 직원들도 사기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거기에 또 다른 어떤 대가가 또 따라오기 때문에 그게 다 우리 직원들한테 마음속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거고. 거제의 변화, 상인들도 실감하고 있을까요? 초저녁부터인데 엄청 바쁘시네요? 제가 이제 여기서 한 14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데 2, 3년 전 불황 때보다는 지금 한 20% 정도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엔 거제의 조선소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니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드는데요. 우와. 조선소 내부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근로 분위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몇 개월 사이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선체 물량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해양으로든지 안전으로든지 좋은 확인을 가 있다가 다시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뭐 일감은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일을 하니까 능률도 더 옛날보다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표정도 되게 밝아 보이시고.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MRO 프로젝트 어쩌다 한국의 조선소가 따내게 된 걸까요? 사실상 미국의 어떤 배들은 거의 설령이 2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리가 필요한 건데 사실 미국에서 전체적인 수용이 못하다 보니까 저희 혈맹 관계인 한국 찾은 거고 대한민국 최초로 미국 MRO 수리를 한 척을 했고요. 사실 처음에 계약은 3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들어올린 상태에서 수리하는 도중에 추가적인 그런 문제사항을 저희가 발견한 겁니다. 이 배를 들어올렸을 때 그 표면에 260곳의 어떤 그 표면 부식이 발생했었습니다. 미국 측과 미팅을 통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제시했고 안정적으로 260여 곳을 저희가 표면 처리를 완료하였고 이 처음 들어왔을 때 모습, 나갔을 때 모습은 이제 현격하게 차이 나는 그런 비교적인 그런 결과를 제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3배가 됐죠. 이거는 새 배 가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3월 10일 날 이제 순조롭게 인도를 하고 성공적으로 인도했다는 미국 측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총 2척을 했습니다. 좀 기대되거나 예상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미 수송사령부가 아니라 미국의 일단 전투함까지도 저희가 충분하게 이 도전해 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이 군함을 해외에서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K조선이 미 해군 함정 건조에도 협력하게 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거제의 또 다른 조선소죠. 삼성중공업 또한 친환경 선박과 고부가 가치 선박에 집중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그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거제의 조선사들은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작은 어촌이었던 거제가 오늘날 글로벌 조선업 중심으로 우뚝 서기까지 수많은 도전과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한국 조선업은 새로운 기회의 물결을 맞고 있습니다. 미 군함 MRO 사업을 시작으로 함정 건조까지 확장되는 한미 협력과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 전략까지 K조선업의 새로운 항해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거제에서 돈선체크 김도훈입니다. 뭔가 거제로 인해서 달아오른다고 해야 되나요? 따뜻해졌어요. 이분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우리 네. 경제 뭐 내수 침체다, 뭐 수출 둔화다 해서 늘 안 좋은 소식만 듣다가 네. 활력이 넘치는 소식 오랜만에 들으니까 기분이 저희까지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지네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믿고 맡길만 한데 잘 만드는데 미국이 아직까지는 MRO, 무로 그러니까 수리만 맡기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앞으로는 미국의 배를 새로 건조하는 일도 혹시 생기게 될까요?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건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존슨법이라고 하는 1920년에 미국에서 제정된 법인데 네. 미국에서 운항을 하려면 미국에서 건조된 배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땅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고민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배를 수주를 받아서 만들어가지고 보내주는 건 지금 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규제를 완화해주겠다라는 소리도 있지만 지금 트럼프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와가지고 자동차 공장 짓듯이 너희들이 조선 이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시설도 와가지고 만들어라 그럼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것까지 가져가려고. 근데 거기서 지금 요구하는 게 전문 인력. 지금 사실은 미국이 조선 관련 업종에서는 싹 그냥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거든요. 네. 한 명도 없다시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 용접을 할 수 있는 인력 자체 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해요. 네. 와가지고 기술 가르쳐줘, 시설 만들어줘. 대신에 우리가 배 꾸준하게 주문해 줄게. 과연 이게 득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는 미국이 그렇게 크게 원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뭐 관세, 뭐 장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협상 카드로 쓰일 수가 있거든요. 네. 요거를 굉장히 이 외교적으로 잘 좀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잘만 되면 뭐 우리나라에서 그 규제 좀 풀어줘라.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기술 어느 정도는 가가지고 만들어줄게. 이 줄다리기를 잘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한 이 정책들이 굉장히 기민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우리 이 삼강 유명한 이 조선업체 이 세 곳도 현재 발빠르게 굉장히 지금 자체적으로 다양한 전략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우리 조선업계의 미래는 그래도 좀 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조선업계의 미래가 밝다면 조선주의 미래도 밝아지는 겁니까? 밝다에 500원 걸겠습니다. 어, 너무 좀 저렴합니다. 500원? 네. 아, 혹시 걱정하는 게 야 그러면 조선 관련된 주식에 지금 투자를 할까라고 하다가 이익이 실현되는 건 상당히 더디거나 아니면 이미 기대감에 확 올라가 있거나 이럴 수 있어요. 아, 네네. 조심해야 되는군요. 괜히 지금 저는 이제 우리 하란버피 미국 네. 장 때문에 부들부들하다가 빼가지고 여기다 확 넣었다가 또 한 7, 8년 조선업 사이클에 묶여서 그걸 지금 몸소 굉장히 불안한 게 경험할까 봐. 조선은 지금 상승이라고 얘기하자마자 막 온몸이 다 바빠졌어요. 온몸이 다 바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네. 우리 두 앵커님이 조금 늦은 건 늦은 거예요. 네네네. 이 관련한 조선 관련해서 맨날 늦죠. 이 곽강을 받는 업체들이 네? 올 연초에 비해서 현재 주가가 얼마나 뛰었냐? 네. 100% 이상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2배. 그런데 여기서 끝이냐?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닙니까? 네. 우리 업체들이 각광받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기대감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레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K조선 앞으로도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